国際司法裁判所への単独提訴を含め検討準備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그 협정은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부 비슷합니다. 근데 유독 한일 간의 어협정에서만 잠정조치 수역 속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독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전속적 관할 수역의 범위를 한국과 일본은 35해일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디가 잠정조치 수역이다. 그런데 가운데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지요. 그럼 한국은 독도로부터 35해를 거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일본도 거기서 35해를 거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나는 35해를 안 걷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이 자기 땅인데 35해를 거야 되는데 한국도 우리도 안 걷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도 35해를 안 걷고 한국도 안 걷다는 것이 양자가 공식적으로 맺은 협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또 동해에 있어서는 역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독도의 그 주변 수역을 한국과 같이 향유하는, 즉 1대0의 관계가 이건 뭐 1대1의 관계가 된, 당시에 우리가 IMF 관리 체제 하에 있을 때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섣불리 협상에 임해가지고 아주 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그런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약 12조 제4항에서 그 규제 조치를 합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제 시행을 그대로 하는 순간에 공동관리가 시작되는 거야. 공동관리가 시작되면 우리의 영토 주권의 배타성이 훼손되는 거야. 이걸 외교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국제법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이 조약을 다 체결해 놓고 한국 정부가 12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 거부를 했어. 이런 합의는 완전한 합의가 아니죠. 이런 조약을 우리가 소위 예비적 조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조약은 소위 발효된 지 17년이나 되는 이 조약이 아직도 프리리미너리 트리티야. 예비적 조약이야. 한국 정부가 그 규제 합의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 이것은 국제법 사상에 유례가 없어요. 이런 조항은. 우리가 조약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 문제를 문제 삼으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 조약을 벌써부터 없앨 수 있어. 근데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부당한 거부를 하는데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아. 그거를. 왜? 이 조약은 예비적 조약이든 뭐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일본 국익이 굉장히 이익이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위한 법률적 지위를 말할 수 없이 고양시켜줬어. 영유권과 어업 문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 주권에서 발원된 권한이 어업권이기 때문에 어업 문제와 영유권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제법의 원칙이야.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위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분리한다 라고 합의할 수 있어. 그것은 양 당사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 그것이 국제법 원칙이 아니야. 그건 기속력이 없어.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일본 최고의 국제법 학자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요새 이 한국에서
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분 말씀이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사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그런 입장이 못 됐었는데 그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일본은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맨키의 이 판결은 사실은 이제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것은 판결에서 기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수많은 판결문의 얘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판결 이유로 쓴 그 부분만이 기속력이 있는 거야.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의 섬이다 하면 실효적 점유에 관한 부분이 판결 이유야. 이 합의는 영유에 관한 합의가 아니다. 이것은 어업에 관한 합의다. 그런 게 한 줄이 있으니까 그만 반가워가지고 이걸 썼어요. 근데 사실은 국제 판결에서 판례를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소위 맨키오 에크로 케이스를 갖다가 인용하려면 그것이 레이시오 데시덴디냐. 레이시오 데시덴디가 돼야만 영유권과 어업 문제는 분리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해양법협약 제5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 게 아니야. 어업은 7개 중에 하나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업에 관한 것만이 아닌데 지금껏 그러한 7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약이 없어. 다 무협정 상태야. 지금까지 어업 이외에는. 그러면 무협정 상태면 금방 무정부 상태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무협정 상태로 오고 있어. 물론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은 협정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야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경과 규정이라는 걸 해. 종결시키면서 이 조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치하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굉장히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어업협정을 맺을 때 2000년도 어간에는 우리가 그쪽에 많이 잡아야 돼. 고기가 이쪽에는 없고 거기 많다 이거야. 이 사태가 점점 호전되는 거야. 이제 한국 어부들이 일본 쪽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 이제는. 비슷해. 응?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로 합의한 어획량을 막 50% 40% 다 가서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8%야. 일부만 가서 잡아오는 거야. 일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업협정이 없어지면 막 큰일 난다. 막 양쪽 어부들이 칼부림 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